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의 많은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여러 물증들이 사실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수로 4년간 태극기 애국 집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렇게 성토했던 애국 시민들의 힘이, 그런 갈망이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3월 22일 오늘 갑자기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지금 개성에 있습니다. 북한 개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타진됐습니다. AP통신이라든지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는 최근 미국에서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얼마나 북한 짝사랑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좌파 단체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인 북한에서 이렇게 나오니 문재인 정부로서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좀처럼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 그런 자산을 한국 쪽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지금 별로 없는 셈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처참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죠. 이는 이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것은 깽판을 쳐도 남북 문제, 북한 문제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저자세, 그리고 애정공세, 물량공세, 이런 것을 폈지만 결국 이런 상황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신뢰도, 지지도를 얻을 그런 수단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 앞선 재보선에서도 굉장히 위기상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재인이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닝썬 사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그 가운데 경찰총장이라는 이른바 아주 이상한 직책의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찰은 바로 윤 총경, 무궁화 4개인 윤 총경이었습니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막강했던지 윤 총경은 총경이 되자마자 청와대로 와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경찰청 인사 담당관 자리를 꿰찼습니다. 경찰청에서 인사 담당관이라는 자리는 엄청 막강한 자리입니다. 다른 일선 경찰서에서 거치고 또 거쳐도 그 자리에 앉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그 경력으로
바로 경찰청 인사 담당관 자리를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기 부인도 경찰입니다. 계급은 경정, 무궁화 3개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정이면 일선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바로 영사 자리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굉장히 특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윤 총경이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에 자칫하면 범죄자로 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일파만파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7명의 장관 후보자 내정자들 아주 엉망입니다. 여러 가지 비리가 계속 터져나옵니다. 그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전 막말에다 아주 막말 또는 문제가 많은 그런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해냈습니다.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조준 사격당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이나 했습니까? 바로 SNS 상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검증하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장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주택정책을 시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밖에 위장 전입 등등 그리고 아들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조국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김태호 수사관 여러분 잘 아시죠? 공익제보자 김태호 수사관에 의해서도 여러 사항들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계속 조국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할 경우 조국으로 인해서 문재인도 함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정황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또 말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부 장관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부 간부들, 여러 산하기관 간부들이 전직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찍어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와 같은 그런 사항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자기 편 측에서는 이것은 체크리스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체남불,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신조까지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검찰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일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 첫 번째 구속되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자신이 임명한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도덕적 그리고 법적 이런 문제를 야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인드로 가는 거의 첫 열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곧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의 인사권 그리고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법원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대변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종의 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굉장히 화급한 문제로 생각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상당히 공이 지금 검찰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벼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입니다.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있지만 얼마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 창성장 문제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바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3월 20일 날 국가보훈처 세 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봐주기 위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그런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봐주기 압수수색일 경우 미리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하러 간다 이렇게 통보를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런 인폼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수첩까지 그렇게 수거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어떤 상황이 나오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손혜원 아버지 손용우 씨에 대해서 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됐는가 이런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용우 씨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조선노동당 가입 등 사회주의 운동을 함으로써 6차례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모두 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손혜원이 피우진과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이것도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혜원의 어머니가 문재인한테로부터 직접 그런 수여식 받는 모습도 여러분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손혜원의 의지 그리고 문재인의 의지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바로 독립유공자 지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만일 문재인이 이런 지시를 통해서 이런 독립유공자 지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이번 정부에 있어서 큰 국정농단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관련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이것도 굉장히 검찰에서 상당히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한 압수수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또다시 여러 사항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혜원이 어떤 부탁에 의해서 피우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한 그런 정황이 밝혀질 경우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 전체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해 수요일날을 맞아서 야당 의원이 물은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 등등이 남북에 아주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미스러운 그런 마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비역 장성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쇼크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장성 등등 이전에 군문에 있었던 많은 선배 그런 장군들이 지금 정경두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정경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남자들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북한이 아무리 평화 위장 공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런 방어태세, 국방태세는 갖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경두는 완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눈치나 보는 그런 장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베스 이사장 유시춘 문제도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시춘의 아들 독립영화감독 전신모 씨 38살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대마초를 거의 10g 가까이 밀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마약 밀수는 마약 투약에 비해서 엄청나게 재형량이 높은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2차례나 벌써 마약 관련 범죄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시춘은 이런 것도 팽개치고 우리나라 그리고 수험생, 학생, 성인, 어르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방송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형태들이 굉장히 문제투성이, 이것은 아마추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아마추어, 이런 것에 국민들이 붕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이번 3월 22일 날 서해 수호의 날에 대전 현충원에 가지 않고 대구에 가서 자기 정치적 행보를 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맞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허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정성이 다하면 감동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늘이 감동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실력이 없는 정부였습니다. 워낙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많은 잡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라는 것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많은 불협화음을 계속 흘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봉착돼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레임덕 아시죠? 젤룩바리 오리처럼 문재인 정부 집권 레임덕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집권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허물어질지, 이것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실정에 대해서 그토록 고함치고 성토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가두행진을 하고 이런 노력의 결과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이제 석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문재인 정부가 위기상에 봉착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잔 펀치를 계속 날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성토하고 또 신문사 기사 댓글이나 그리고 방송사 관련 댓글에 계속해서 댓글을 남기시고 우파 매체,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열심히 눌러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도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진정한 민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